안녕하세요, 밝으면 가족분들. 여러분들은 모두 예의 바른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에티켓을 항상 옳은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나요? 왕족들만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 어기거나 심지어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에티켓 규칙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1. 축복이 깃들기를. 영어권에서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유망한 사업체를 사들이려고 하는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재채기를 한다면요? 그땐 축복이 깃들기를요 하는 것보다는 모른 척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휴지를 건네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그게 다일 것입니다. 2. 적절한 손 예절. 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 실수입니다. 왜일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사회적인 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손을 뻗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침하는 동안 그 손으로 입을 막으면 나중에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세균을 옮기게 됩니다. 이 규칙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손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에티켓 전문가들이 가방을 드는 적절한 방법까지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가방을 왼팔이나 어깨에 메고 다녀야 오른손으로 악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헬스클럽 예절. 네, 맞아요. 모두가 운동하는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땀을 닦기 위해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 이미 아시죠? 하지만 웨이트 머신을 사용하고 나서 무게를 다시 기본으로 설정해두는 게 예의라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다가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에 질투가 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4. 사업 에티켓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급을 함께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참석한 모든 사람을 소개하세요. 가장 높은 직급에서 가장 낮은 직급까지요. 예를 들어 이분은 존스 박사입니다. 그의 동료인 폴 박사와 조교 존입니다. 이렇게요. 5. 식탁 예절. 네, 맞아요. 레스토랑과 근사한 저녁 식사는 여러분이 연습해야 하는 가장 흔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샐러드 포크와 디저트 포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샐러드 포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세요.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을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하며 앉았을 때는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음식은 테이블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전달될 때 질서 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떤 접시는 오른쪽에서 어떤 접시는 왼쪽에서 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왼쪽에서 몇 자리만 떨어져 있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건네달라고 요청한다면 그대로 왼쪽으로 넘겨주셔도 됩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사하다 잠시 멈출 때 포크는 이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접시 왼쪽에 놓으시고 나이프는 오른쪽에 두되 나를 접시 쪽으로 해주세요. 접시에 두 식기를 평행하게 올려놓으면 웨이터는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접시에 음식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어도 치워버립니다. 수프 숟가락을 식탁보나 냅킨 위에 놓지 마세요. 다 드시면 접시에 그냥 두세요. 그리고 여기 수프에 대한 흥미로운 팁이 있습니다. 한 개의 손잡이가 달린 잔에 담겨 제공되면 수프를 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컵에 손잡이가 2개 있으면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파게티와 파스타의 경우 포크와 스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스파게티를 모아 접시에서 분리해서 왼쪽에 숟가락으로 옮기세요. 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컵에 설탕을 넣고 저을 때 숟가락으로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원을 그리지 말고 작은 진자처럼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설탕이 더 잘 녹을 뿐만 아니라 찻잔의 옆면이 덜컹거리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많은 지침들 중 몇 가지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침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더 재미있게 놀아볼게요. 여러분은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제게 있어서 여행은 매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심하게 짜죠. 하지만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에 대해서만 조사할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당혹스럽지 않도록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아는 것, 즉 감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에티켓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팝콘을 준비하신 후 즐기세요. 우리 한국인들에겐 아주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낯선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규칙입니다. 어른 중 한 사람이 술을 권한다면 적절한 예절은 양손으로 받은 다음 고개를 돌리면서 술을 마셔야 합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이런 규칙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한국 사람들과 더 친숙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 터키, 몬테네그로 또는 이집트를 여행할 경우 화장실의 화장지가 물에 녹도록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사용한 휴지를 버릴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기 예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변기가 막혀 홍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말을 하면서 손을 앞뒤로 흔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중동에서는 제스처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길을 잃고 언어를 모른다면 손짓으로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첫 번째 조언은 볼륨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목소리를 도서관에 와 있듯 내는 게 더 흔합니다. 유럽의 성당, 박물관,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에 들어갈 때는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고 나갈 때는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들이 거기에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은 꽤 무례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 인사말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게 주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멋진 발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즐겁잖아요. 프랑스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 포옹은 키스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맞이할 때는 악수를 하거나 키스를 할 준비를 하세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누군가를 맞이할 때 각각의 뺨에 키스를 한 번씩 총 2번을 합니다. 혹은 어떤 지역에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포옹 금지 규칙과 함께 초대된 집에 갈 때 국화도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국화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이 나라에서 국화는 장례식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먼저 문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이긴 하지만 식당에 들어갈 때는 예외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먼저 내부로 향하면서 직원에게 말을 하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의 웨이터를 전문가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손짓을 하거나 손가락을 튕기거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적용되는 이야기죠. 좋아요. 이제 그만할게요. 바라건대 이 조언들을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셔도 계란을 맞을 일은 확실히 없을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회의, 해외여행 또는 애인의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목록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는지 물어봐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은 이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 예절의 달인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